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이 기준이 되는 선거구 획정이 여야의 입장차로 법정 시한을 넘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 사태는 다음 달 초까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대한민국 독립의 공을 세우고도 훈장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천여 명, 광주 전남에만 64명의 유공자와 후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목포 지역에서 보호자 없는 병동이 운영되고 있지만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확대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의 초대 원장을 재공모를 통해 선임할지 내일 개최될 위원회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기준이 되는 선거구 획정이 여야의 의견으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 신당론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 사태는 앞으로 2, 3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도 여야는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맞서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 마감 시한으로 정한 지난 13일을 넘긴 겁니다. 이대로라면 선거 전 5개월, 그러니까 오는 10월 13일까지로 돼 있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서 현 선거구대로 내년 총선을 치르거나 당리당략에 따른 게리맨더링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자체 기준을 만들어 본격적인 획정 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 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이나 야권발 신당론 등 야권 재편 논의는 앞으로 2, 3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박준영 전 지사가 이번 달 말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고 무소속 천정배 의원 역시 이달 말쯤 구체적인 세력화 계획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력을 전국적으로 모아서 새롭게 국민적 요구에 응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활동이 다음 달 초에 마무리될 예정.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비주류와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가 내년 총선 공천 기준이나 혁신안에 대한 실망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경우에 신당 창당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내부 단속도 해야 하고 내년 총선의 밑그림도 그려야 하고 이래저래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윤 시장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운영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시장은 광주 완도 고속도로 건설 등 모두 40건의 사업 4,057억 원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초대 원장 공모가 후보자 관련 규정 미달로 불발된 가운데 원장 재공모가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원장 추천위원회가 내일 회의를 열어 원장 재공모 여부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연구원 출범 시기가 다음 달이라는 점을 감안해 유력 인사를 초빙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1차 공모가 불발될 경우 재공모가 원칙이어서 재공모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광전현 추천위가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해 검증 작업을 벌인 결과 1명의 후보만 기준을 충족해 2명을 복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불발됐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 공기는 선선하죠. 하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에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3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32도, 구례와 화순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복 70주년, 이 독립유공자들 가운데 후손에게 훈장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이릅니다. 이 나라 독립에 공을 세웠지만 정작 그 후손들은 모르고 있는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인 올해 8.15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정부 훈장을 받는 박은성 할아버지. 작고한 박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일제에 맞서 의병 활동을 한 독립유공자라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일제 시절 당시 쉬쉬한 탓에 집안에서도 잊혀진 일이 됐다가 뒤늦게 보훈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된 겁니다. 기분은 훨씬 좋대요. 왜요? 근데 우리 선조께서 그 독립운동에 좀 가담을 하셨는가 보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가운데 후손에게 훈장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는 광주 전남에서만 64명, 전국적으로는 4,036명에 이릅니다. 보훈청이 매년 후손 찾아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독립유공자들이 익명으로 활동했거나 과거 호적 기록이 불명확해서 후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용 사실이나 판결문상에 나와 있는 본적지가 정확히 또 기재가 안 돼서 저희가 지자체에 확인을 해도 서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어요. 또 일제에 의해 독립유공자 집안 자체가 멸족된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 독립에 공을 세웠지만 그 희생과 공헌을 후손들은 모른 채 묻힐 처지에 놓였고 가문의 명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거의 정말로 거지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의 공적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매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유공자도 그 후손도 국권 회복에 기여한 공적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광복 70년이 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열립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헌위원회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김대중 서거 6주기를 추모하는 한국근현대사 사진전과 김대중 사진전 등의 추모 문화제를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주 YMCA 무진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 분향소가 설치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정치인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참배가 거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서구청의 무기계약직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면접 심사위원들 일부도 이무진 청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한 무기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최종 면접 심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이 현직 구청 국장과 임 구청장의 인수위원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구청은 지난달 무기계약직 직원 6명을 채용했지만 이 가운데 3명이 구청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유력 인사들 자녀들로 알려지면서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의료원이 간호인력 부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보강되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확대 운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의료원 5층의 별칭은 환자 안심병동입니다. 척추와 고관절 등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보호자 없이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호자가 필요 없고 나는 또 보호자도 없는 사람이고 나 혼자서 함께 잘해줘요. 그렇게 지금 많이 나섰어. 입원 요건을 갖춘 환자의 경우 기본 2주, 최대 3주간 본인 부담금 10만 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고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서 환자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목포시 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은 50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 수익도 나지만 문제는 인력입니다. 이곳 역시 지난 6월까지 32명이 필요한 간호인력 가운데 10명을 채우지 못해 38병상만 운영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특히 노인요양보험 시행 이후 전국에 전문병원이 급증하면서 간호인력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간호인력 보강을 시급히 추진해서 보호자 없는 환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의료복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동. 간호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할 상하이에서 LBG 컨소시엄 소속 11,000톤급 크레인 작업선 다리호와 예인선 화호호가 진도 현장에 도착해 입국 심사 등 통관 절차를 마치고 인양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작업선에는 기술진과 실무진 등 110명이 타고 있으며 내일부터 세월호 침몰 해역인 맹골수도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23일부터는 수중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인양업체는 내년 6월까지 선체 인양 작업을 마치고 세월호 선체를 목포 신항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종오리 농장에 대해 조류 인플루엔자 일제 검사가 실시됩니다. 전남 축산위생사업소는 올해 하반기에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음 달 4일까지 3주에 걸쳐 종오리 농장에 대한 AI 일제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종오리 농장 33곳으로 신속한 검사를 위해 축산위생사업소 시료 채취반을 동원해 오는 28일까지 시료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6월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해파리 출현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경우 영광 안마도와 고흥 거금도 등 전남 연안에 소량 출현하고 있으며 보름달 물 해파리는 등량만과 완도 약산도 등의 연안에 밀집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등량만에 보름달 물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해파리의 출현율은 종류에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영광군 불감면의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35살 박모 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 본닛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통장을 훔친 뒤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4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통장을 훔친 뒤 현금 1,200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3년 6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37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훔친 통장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여름축제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박람회장 투자업자 선정 공모를 앞두고 박람회장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여수 세계박람회장. 박람회장 앞 바다에서 전국 해양 스포츠 대전 핀수영이 한차입니다. 지난 13일부터 핀수영과 카누 트라이애슬론 등 4개 해양 스포츠 종목이 열려 전국에서 선수와 임원만 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정식 종목 외에도 바다 수영과 고무보트 등 번외 종목은 물론 참가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인기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박람회장 주 무대에서는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보여주는 국제 청소년 축제가 함께 열려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다양한 여름 축제가 휴가철과 겹쳐 열리면서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만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결혼 20년 차 됐는데 그 기념으로 아이들을 놓고 저희들끼리만 둘이 같이 왔어요. 근데 아주 높고 볼거리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은 올해 들어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120만 명이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었습니다. 계속되는 축제도 축제지만 늘어나는 여수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박람회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관광객 증가는 다음 달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민간 투자업자 공모를 앞둔 시점에서 투자 촉진의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람회장의 인지도 제고로 투자 희망자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박람회장을 현재 방문하여 각종 시설들을 조사하고 있는 점을 보아 민자 유치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박람회장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오는 21일까지 이뤄질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13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산림청의 현지 실사가 완료된 데 이어 2주부터 실사단의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정원 지정에 필요한 내부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21일까지는 국가정원을 최종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순천시는 다음 달 5일 순천만 정원에서 국가정원 선포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승전을 기념하는 2015 명랑대첩 축제가 10월 9일부터 3일간 울들목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축제의 주제를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들목으로 잡고 해군 장병들의 주제 공연과 해상 전투를 재현하고 만가 행진 등 축제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해상 전투 재현 행사에 참여할 시민들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고 이순신과 구루시마, 조선수군 등의 배역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5할 붙는 기아 타이거즈가 5할 복귀와 함께 내친 김에 5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체력적 부담을 이겨내고 팀의 응집력을 앞세워 지난주 3승 1패, 후반기 14승 8패로 선전하며 순위 싸움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닿을 듯 말 듯 닿지 않는 5위 자리, 경쟁팀인 한화, SK의 부진을 틈타 기아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아는 지난주 두산, 삼성, LG를 차례로 만나 3승 1패를 거두고 5할 승률에 복귀했습니다. 특히 강팀인 두산 삼성전에서 투타의 고른 활약으로 선전하며 5강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토종 선발들이 제 몫을 하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에이스 양현종이 주말 LG전에서 6.2이닝 무실점 호투로 12승을 챙기면서 팀의 5할 승률 복귀를 도왔습니다. 삼성전 선발로 나선 임준혁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5이닝 동안 삼진 7개를 곁들여 무실점으로 삼성 강타선을 잠재우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타선에서는 신구 조화가 돋보였습니다. 브래필이 타선을 이끌며 3경기에 출전해 8타점을 쓸어 담으며 활약했고 나지완이 주말 LG전에서 팀의 승리를 가져오는 타점을 올리며 완벽히 부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적과 리빌딩 2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젊은 피들의 활약도 팀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루키 황대인이 삼성전 데뷔 첫 홈런을 기록했고 백용환, 이홍구, 김호령, 박찬호 등도 공수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5강의 길목에서 중요한 고비가 될 이번 주, 어제 취소됐던 LG전을 시작으로 5강 싸움의 경쟁자인 SK, 롯데, 한화와 차례로 만납니다. 기아 타이거즈 현재 52승 52패로 한화를 제치고 5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6위 한화가 반게임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5위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오늘 LG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합니다. 오늘 잠실구장에서 기아와 LG의 시즌 11차전이 치러집니다. 기아는 서재영 선수가 그대로 선발로 나서고 우규민이 서재영에 맞섭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취약노인들의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15억여 원으로 1,728명에게 추가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예산 확보로 모두 461억 원을 지원해 2만 3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추가로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는 사회공헌형으로 사업기간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4개월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가거도항 복구공사업체인 삼성물산 등 3개사에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 상환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목포해수청은 삼성물산 등이 만톤급 케이슨 4개를 지난 12일까지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케이슨 1개를 보호장치 없이 해상에 거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 등은 지난 1월 2차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1억 8천만 원의 지체 상환금을 납부한 데 이어 이번 3차 공사도 완공하지 못해 계약 해지도 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응급의료 사업에 광주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돼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가 조선대 병원과 함께 벌이는 이 사업은 구급대원들이 응급차에 있는 스마트 장비를 통해 심정지 환자들에 대한 초기 응급 조치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지도받는 것으로 광주 지역 5개 소방서 구급차에 장비가 보급돼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의 시범 사업으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과 광주시가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